이해되세요? 또 하나 문제는 그쵸? 5, 6, 4, 5, 6, 7, 8. 저는 전문 강사 김명윤이고요. 또 에세이를 쓰고 있는 에세이 작가 황금명윤입니다. 제 필명이 황금명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댄스 강사 김명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스스로 춤추는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강의는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폭력을 예방하는 내용인데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소위 저희가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이다라고 부르는 이 젠더폭력에 관한 강의가 전체 강의 중에 60% 정도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의사소통 기법이라든가 혹은 스트레스 관리, 갈등 다루기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심리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하는 긍정주의자 되기 강의, 이런 내용들의 강의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강의가 24살 때 강의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성폭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24살 때 한국성폭력상담소 위기센터라는 곳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대학생들에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제가 성폭력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 저 또한 대학을 다닐 때 저희 바로 옆 학교 아이였던 제 또래의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의붓아버지에 의한 친족성 폭력,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세간에 많이 회자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알게 됐는데요. 저 또한 그때 공부를 많이 했고, 특히 제가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에서 여학생부장 일을 하던 시기에 바로 옆 학교에서 터진 사건이라 공동대책위원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게도 피해자들 덕분에 성폭력이라는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주제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온 무지개 댄스 팀인데요. 장애, 비장애 통합 댄스 교실이에요. 장애, 비장애 통합 댄스 교실을 시작하게 된 건 한 장애인이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같이 그냥 과외처럼 개인 레슨을 해서 발표를 한번 했는데요. 그 발표를 본 다른 장애인들이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요청이 와서 저희가 장애인 댄스 교실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게 7년 전인데, 장애인들끼리만 배우는 것보다는 장애인과 함께 댄스를 배우고 싶은 비장애인도 함께 하면 좋겠고, 특히 댄스라는 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협동하면서 배울 때가 가장 진도가 잘 나가고 좋은 거라서,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 사회의 또 다른 누군가와 협동심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저희가 통합교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중에는 유형이 다양하세요. 지적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지금 다 계신 건 아니지만 심장장애도 있으셨고 절단장애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댄스팀 이름을 무지개 댄스팀이라고 지은 게 장애 유형과 종류가 워낙 등급이 다양하셨기 때문에 비장애인까지 함께 섞여서 다양한 색깔의 댄스팀을 하자였는데요. 조금 이렇게 지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슬럼프가 오셔도 댄스 교실에 와서 음악 틀어드리면 막 웃으면서 춤을 추시는 걸 보면, 그때 저도 좀 기운이 없다가도 그렇게 또 제자들이 와서 흥겹게 춤추면 저도 다시 기운이 나고, 이 전체 제가 하고 있는 그 강의 일정 중에 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도 안 돼요, 일정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5%가 제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시간이라, 일주일에 한 번은 뭐 억만금의 강의를 주신다고 해도 일정을 비워놨다가 이 시간을 꼭 쓰는 건, 그게 저한테도 또한 쉼이자 활력이 되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슬럼프가 올 때도 여러 번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보통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으로서 스트레스랑 내가 스트레스 받는구나 해서 내 반응으로 나타내는 스트레스, 두 가지를 나누라고 하는데, 요인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그 요인을 하나씩 떼서 분리해서 각각의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풀어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이미 받아서 몸이 반응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할 때는 저도 또한 그걸 푸는 방식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댄스를 시작했던 게 그 때문이었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을 좀 좋게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시작한 게 댄스 스포츠였어요. 또한 저 개인적으로 되게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요.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요.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가장 좋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전 뭘 하고 있냐면, 제가 네팔을 갔다 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조그만한 지인들하고 방과후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네팔에 가서 방과후 센터 과외 선생님들이 출근 잘 하시고 아이들 잘 지도하는지 관리도 하고 운영 점검도 하고,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제가 또 댄스 교실을 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열흘 분기에 한 번 다녀오면 그 일주일 열흘의 에너지가 저를 두세 달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쁜 나날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무지개 댄스 팀에 가장 오래된 1번 제자가 있어요. 본인을 소개할 때 우리 댄스 팀에서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1번이라고 늘 소개하시는 제자가 있으신데,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선생이고 제자시죠. 근데 그 제자가 1번으로 제일 오래 하기도 하셨고, 전라북도 장애인 댄스 스포츠 선수단에 이제 3년 정도 활동하셨는데요. 작년에 전북 장애인 선수단 등번호를 등에 달고 출전해서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동메달 받으셨어요. 이분은 언어장애와 청각장애가 복합적으로 있으셨는데 청각장애 분야에 나가서 동메달 받아오셨거든요. 그때의 보람은 정말 어떤 돈이나 명예가 줄 수 없는 굉장히 큰 보상, 앞으로도 내가 참 지금처럼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어서 참 기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다수의 대중을 앞에 놓고 제가 혼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 이게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될까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돌아올 때 허탈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이렇게 교감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걸 일일이 이제 또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강의 끝날 때는 매번 제 이메일 주소를 꼭 알려드리거든요, 청중들에게. 그날 그 자리에서 질문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끝나고 이메일 주셔도 된다. 두 번째 목적은, 혹시나 이 청중들 중에 폭력 피해자가 있다면 어디 또 손을 내밀지 못하셨다면 저한테라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좀 손을 잡을게요 하는 의미인데,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나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몇 번 이메일을 주셨던 분들 중에 두 분이 피해 당사자이셨는데 어디에도 얘기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지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용기 내주신 덕분에 그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상담 잘하는 기관하고 연계돼서 사건을 잘 정리할 수 있었고, 저하고 다시 인생지기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피자 파스타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청중 중에 한 분이 저는 폭력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저는 한 번도 누구를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무심히 지나쳤던 내 행동에 어느 걸 찾게 됐고, 그래서 본인이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오래 사귀어온 여자친구에게 원치 않는, 동의하지 않는 선에 계속 그 악유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성폭력은 괴물같이 생긴 사람이 밤길에 으슥한 길에서 낯선 사람을 체포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반성을 했다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진해서 메일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내가 그 전체 대상들을 다 설득해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또 현장을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폭력
예방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한국 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과 같은 폭력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 부분이라서 그건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와 함께 좋은 제도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나아질 거라고 믿고요. 또 하나가 행정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의 인식이 좀 변화하는 게 필요하시거든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된 지 이제 5년째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교육을 받으시는데요. 시간 때워야 되는 의무 교육이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서 내가 우리 지역 사회의 폭력을 줄이는 파수꾼이 되는 시간이다. 그럼 난 파수꾼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일선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보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봐주시고, 그래서 1년에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1시간이 내 365일을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이자 인생의 화두가 가치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제 에세이 제목이 가치의 가치이기도 한데요. 제 인생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회에서 같이 잘 살까? 이게 제 고민인데 아직 안 풀렸어요. 그 고민의 현장에 지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더 잘 풀어내는 방식, 그걸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가 여전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마음을 빨리 가서 혼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멀리 간다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제 곁에 저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을 계속 고민하며 가겠습니다.